끝없이 펼쳐지는 대서양, 그 한복판에 신화 속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혈관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이어지는 물길, 운하입니다. 물길을 따라 물자가 오가고 물을 통한 교역이 도시를 살찌웁니다. 어디서나 풍부한 물이 넘치는 도시에서 행복도 넘쳐납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도시들이 아틀란티스를 꿈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틀란티스를 찾아 먼 여행을 떠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코맨 씨가 저녁 창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코맨 씨의 집. 그런데 이 집엔 비밀이 있습니다. Ja, ga je tv kijken dan? 코맨 씨를 따라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봅니다. I'll show you. Here. Here is the concrete coming. Till here it's gone. No more concrete. No more concrete. Yeah. And then here is the land. The bottom. The bottom. It's floating, right? Yeah, it's floating. How deep is here? This is about 2.5 meters deep. So.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물 위에 떠 있는 집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코맨 씨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침실인데요. 창이 호수의 수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속의 집, 이제야 실감납니다. Below, yeah, the water level is about here. So if you have 집이 땅 대신 물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이 물에 떠 있고 그 안엔 침실과 거실, 아이의 방이 있습니다. The water is also a little bit isolating in a strange way because the water temperature is not dropping and rising as much as the air temperature. So the water is always staying in a sort of 10 degrees, and in the winter time it's also 10 degrees, and summertime it's also 10 degrees. Summertime is nice and cool here. And in the winter time, it's freezing outside, and you can see the ice is coming through the box. But then still here, it's in the water downstairs. It's not freezing, so it's above 10 degrees. Like. 코맨 씨는 우리를 옥상으로 안내합니다. 이 마을, 코맨 씨의 이웃주택 대부분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플로팅 하우스는 낮고 좁은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고안해낸 지혜입니다. 왜 이들은 물에 뜨는 집으로 마을을 만들게 됐을까요? 네덜란드는 내륙에도 그 홍수 문제가 좀 심각해요. 알프스 산에 있는 그런 만년설이 여름에 녹아가지고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독일을 거쳐서 네덜란드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매년 겨울에
좀 강이 범람하는 거를 자주 접하게 돼요. 암스테르담은 운하로 둘러싸인 물의 도시입니다. 1953년 북해가 범람하면서 해안제방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거센 북해의 해안에 댐과 방벽을 쌓았습니다. 40년간 무려 6조 원이 투입된 대공사였습니다. 하지만 댐으로 가다든 물은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북유럽의 강수량이 늘며 내륙으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집에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 오히려 그런 위기를 가지고 새로운 주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으로 받아들이는. 암스테르담시는 연안 바다를 메워 조성한 인공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구 4만 5천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는 더디지만 차근차근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에이부르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물길인데요. Because they're beautiful. There's no other function than breaking up the island. But the supervisor had the idea of if we develop the entire island, which is 1 kilometer long, with just the front street, the back street, and then the gardens, it'll be, let's say, it'll be too boring. So he wanted to use the canals to separate little smaller islands and to create little bridges over the islands. 공원 안에는 조그마한 백사장도 만들었습니다. 인공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습지를 복원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만끽합니다. Most people that live here have something with water sports or sailing by boat. Yeah, there's 2 beaches over here. It has much to offer, and I think that combination, that's what makes Eiburg so special. 인공섬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낯선 신도시로 이주시켜 도시가 빨리 재기능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에이부르크의 정돈된 환경은 반응이 좋습니다. 계획된 4만 5천 명의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People would get children, then they would move out to the suburbs. But in fact, that didn't happen. So everybody stays because they like it. That's why you see a lot of children around here. 운하를 중심으로 건축물은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주택의 높낮이를 달리해 운하의 조망권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주택의 비율도 30% 정도로 지정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물가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수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성을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돌려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계획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셜 믹싱, 다시 말씀드리면 계층적 혼합을 주거 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그러한 수변 공간에 다가설 수 없는 저소득층도 그 지역에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소외계층 또한 공공적인 공간에, 친환경적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물에 뜨는 집과 인공섬의 신도시가 네덜란드의 오늘이라면
네덜란드는 내친 김에 물 위에 뜬 도시를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연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그러니까 물과 함께 이제 생활하는 방식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아틀란티스는 사람들의 의지와 기술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위험에 처한 암스테르담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을까요? 스위스와 국경을 마주한 독일의 남서부 지역. 우리는 내륙의 아틀란티스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중세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도시 프라이부르크인데요. 인구 22만의 작은 소도시. 촘촘히 돌을 박아 만든 너른 광장에서 우리는 폭 50cm의 작은 물길 베일레를 만납니다. I can tell you a little story. It's just a legend. It's if you put your feet inside the Bachelor. Yeah, you know that. It's if you put your feet inside the Bachelor, you have to marry someone of Freiburg. That's a little legend. But just it's just there. It's not for us. It's normal. It's not. If you go to other cities in Germany, you won't find it like this. Yes, it's very special to Freiburg and. The city keeps it clean regularly, and it's a trademark of Freiburg. 중세 시대 상업이 크게 번성했던 프라이부르크에서 베일레는 짐을 싣고 온 말에게 물을 먹이거나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비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베일레는 원래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도심의 물길을 없애는 대신 그대로 보존하기로 합니다. Well, these are not natural. We just built them to remember. And so the children play in there, or we put our drinks in it for cool them down. Or in winter times we play with our ice skates and stuff like that. 프라이부르크 시는 도심 한가운데 베일레가 있는 카이저 요셉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 거리에는 오직 트램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사라진 도시. 수로의 물은 1년 내내 흐르고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합니다. 프라이부르크를 찾는 사람들에겐 베일레의 물길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다른 도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프라이부르크의 어떤 문화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봤을 때 그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800년, 900년 된 선조의 조건, 문집 이것이 내 서재에 그대로 있다. 얼마나 그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알프스의 산자락. 숲이 울창해 멀리서 보면 검은 빛을 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흑림입니다. 베일레로 흘러드는 드라이 잠강이 이 숲에서 시작돼 50km를 흘러나오며 프라이부르크를 만납니다.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보봉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인데요.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차를 두고 자전거로 갈아탑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들어가야 할 경우엔 제한 속도 30km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가 확연히 줄어든 마을 안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대기 오염의 걱정도 없습니다. Every day I'm about 25 or 30 kilometers. 25? Yeah, around 25 every day. Every day? Yeah. Is that possible? Yeah. It can be A possible. lot a lot of us doing this. Yeah, because if you from your place you're living to your working place, it's about 5 kilometers. And then you ride the whole day to friends, or you need something to eat, or you have to buy some things, and you use all day the bicycle. 이 마을에는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주택은 대부분 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전략형 건물입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는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볼커신의 가족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You have got a good contact to the children. They are playing here in the garden, and you can call them and they can answer. You don't have a long way up to your flat. And well, if you have got very high buildings, the children don't go alone into the garden. Then the parents have always to go with them. And so we can do in the house our housework, and the children play outside, and we only have to watch sometimes out of the window and look for them, and everything is okay. 볼커신의 집 역시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인데요.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 줍니다. We have got no living room because we have got 4 children and there were not enough rooms in our flat, and so we have only got this kitchen, and this is a little place where we can chill. And well, this is the room of my daughter. Well, I think we are not allowed to go in now. This is our bathroom here. In Korea, that is the same. It's the same. Here, there is coming the fresh air from the outside, and so it's not necessary in the winter to open the windows. Oh, not necessarily. Just you ventilate this way. Genau. We ventilate the roof, the rooms about this way. Don't have to open the window. Yes. 맨발로 집 안팎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은 편안해 보입니다. 차가 없는 도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만나는 푸른 정원, 자연 그대로의 숲과 겨울은 주민들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합니다. 보봉마을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75년 독일 정부는 보봉이 자리 잡은 프라이부르그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라이부르그 주민들은 원전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원전의 건설 여부를 두고 연일 시위와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민 정신이 지금의 프라이부르크를 만들어냈고, 그런 시민 정신을 이제 도시경영자, 시장이나 시의회가 그걸 받아서 미래를 설계한 거죠. 대표적인 게 1970년대 초반에 프라이부르크에는 우리 부산으로 치면 한 기장군 정도 되는 빌이라는 곳에 독일의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20번째 원전 핵발전소를 짓려는 것을 거기가 포도밭이고, 그러니까 농민들,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마 프라이부르크는 일반 여러 도시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원전에 어떤 그런 전력을 쓰지 않고 그런 전기를 줄이려고 하면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도심에 우리 차도 억제하고, 그리고는 전력, 주택을, 집을 지을 때도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물과 태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를 활용했고, 녹색도시, 생태도시라는 지속가능한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현대 아틀란티스는 사람들의 의지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짜오프라야 강의 동쪽, 방콕은 물길을 중심으로 400년 전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도심의 교통정체는 계획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후텁한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버스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도심을 시원스레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 강 위에선 좀 다른 풍경을 만납니다. 사판 탁신역에서 5분 거리, 사톤 선착장에는 수상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언제나 붐빕니다. 도시의 물길은 땅 위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 위에선 수상버스와 택시, 화물을 실은 바지선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직장과 학교를 가고 볼일을 보기 위해 방콕 시민들은 물 위의 도로를 이용합니다. 배는 익숙한 교통수단입니다. When I'm go to the city, in Wat Cao, the city you use this boat. Yes, because it's cheap than taxi. Yeah. Because this boat is faster than taxi and cheaper than taxi, and it can carry on over. 강변으로는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이 강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이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빨래를 하는 주부들과 아이들까지 물가인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집니다. 물 위에선 시장도 열립니다. 쌀국수부터 과일과 음료, 장신구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 관광객들은 조각배를 빌려 타고 물 위에서 쇼핑을 즐깁니다. 방콕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들리는 코스인데요. Maybe a little bit too much souvenir shops for tourists, but it's okay. Everybody's got to make his business.
강은 누군가에겐 일터이고 누군가에겐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Hello, coconut night, coconut one, 40 บาท 40 เดี๋ยวป้าเฉาะให้มะม่วงกวนมังโก้ ป้าหนูไม่ได้กินนะ ใช่ เดี๋ยวทำเป็นที่ไม่เป็นไรเป็นพิธีหน่อยค่ะเขาออกไปประเทศนอกเป็นไรค่ะเดี๋ยวก่อนนะค่ะเมื่อก่อนนี้มันจะเป็นคลองในสวนแล้วมันจะเป็นคลองเล็กๆอ่ะคลองเล็กๆแบบนี้นะคะแล้วจะไม่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มาเลยแล้วต่อมาเนี่ยก็มีแขกมาเรื่อยๆต่างชาติต้องพายเรือที่ต้องมา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พราะว่าไม่มีถนนไม่มีถนนค่ะมันเป็นคลองทีนี้ก็เป็นคลองซอยๆอยู่ในสวนทีนี้เขาก็ออกมาขายกันพายเรือมาขาย 방콕 시내 담난사두억이 외국인을 위한 장소라면 안파원은 실제로 태국 사람들이 찾는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배와 수로 가까이에서 시작된 상점들이 수로 바깥, 땅 위로까지 이어집니다. 먹을거리는 물론 옷과 공산품까지 모두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 순인 씨는 친구와 함께 버스로 10시간을 달려 안파 시장에 왔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อัมพวาค่ะเพราะว่าอยู่ห้าเขาบอกว่าติดป้ายแล้วก็ตามป้ายอันนี้อยู่ในมุกไม่มีเลยค่ะแบบนี้ค่ะใช่แล้วสีไม่สวยไม่ชอบสวยแล้วก็ถูกด้วยค่ะ 사실 이 안파 시장도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보다는 자동차를 더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물 위의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의 매력 덕분입니다. เมื่อก่อนคนคึกคักมากกว่านี้นะคะเท่าที่ทราบมาคือแบบเพราะว่าใช้ทางเรือตลอดมันไม่มีรถทีนี้พอสัก50 ปีให้หลังมาก็เงียบเสร็จตลาดเพิ่งจะเริ่มมาบูมสัก6-7 ปีมาเนี่ยค่ะก็เลยกลับมามีวิถี 사람들의 삶이 물 위에서 어우러지는 이 시장은 방콕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 옛날 아틀란티스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태백에서 발원한 물이 1300리를 돌아 남해 바다와 마주합니다. 산과 들, 도시를 끼고 긴 여정과 함께한 물은 강 하구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수심이 얕고 해수와 담수가 뒤섞이는 곳, 상류로부터 밀려온 토사가 모래톱을 형성하며 새로운 육지를 만들어갑니다. 낙동강 델타는 생명을 품은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오리와 기러기도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강변의 땅은 최고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강은 여전히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강으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1900년대) 초 경부선 철도가 생겨나기 전까지 영호남 일대의 상인들은
나룻배로 낙동강을 오갔습니다. 강을 따라 사람들은 소통하고 남도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낙동강은 그 시절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수문이 건설되면서 강물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수탈을 위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가 물길을 가둔 것입니다. 죽을 녹선에서 저리 바다 가로 해가지고 지금 저리 막아놔놓은 있기네. 막고 여기서 또 대송까지 안 막았습니까? 그래 막아놔도 수문이 없으면 또 들어오기네. 수문을 막고 일어나니까 이제 바닷물이 못 들어온다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제 등이 이제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이 사니까 이제 농사도 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개간으로 넓어진 강변에 사람들이 들어와 터전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이 투입되면서 강변의 사람들에게 삼각주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선물합니다. 그 전만 해도 좀 천수답이었는데 이제 그런 개간이 좀 되고 하니까는 이제 그 물을 갖다 공급을 하려니까 양수량도 생기고 요즘은 일단보다 한 500km 나오거든요. 80년대 후반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 을숙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하구뚝이 건설됩니다. 민물과 짠물이 오가던 곳이 단절되자 제첩도 사라졌습니다. 강변으로는 집과 공장, 양어장이 들어서며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수문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강은 바다를 코앞에 두고 짙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가만 갖다 놓는데 안 쓰고요. 그 상태지. 물이 존수가 없다. 딱딱 올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놔요. 어때요? 우리 바다가 안 흐르잖아요. 오면 흐르지. 다 썩어 보는 거라. 부산, 양산, 김해까지 500만의 인구가 살을 부비고 사는 공간. 가까이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있고 철수와 수많은 생명이 움트는 곳. 이곳에 약 6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세계적인 물의 도시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쪽으로는 신항만, 가덕도 신항만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김해 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수요라든지 사업성 면에서 가장 적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사이 이 지역이 사업부지입니다. 29,000 가구, 8만여 명이 사는 신수 복합도시가 바로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2018년이면 제 모습을 갖출 예정으로 사업계획은 물론 부지 보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강서구 연막지구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강을 끼고 살아왔던 강변의 주민들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뭐가 집이기나 어쩌기나 근거에 이제 비 들어가 비 나온 집이 있는데 이제 청소해봐야 뭐가 집 돈 몇 불리겠어 이러지. 그걸 왜 되는 거지. 사람은 이 동네에 살아는 데가 거친 50년씩 되는 사람들 나와봐야 이제 강변은 곧 세련된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주민들이 떠난 빈자리는 곧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강은 모두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의 공공성이 사적인 사용제로 성격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 바다, 전망을 가지고 수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거죠. 도시경관은 모두의 것입니다. 도시경관을 돈벌이를 위해서, 개발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부산시가 허용을 해주는 거죠, 개발업자들에게.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곳은 알프스 빙하수가 녹아 만들어진 초승달 모양의 레만 호수인데요. 이 호수를 사이에 두고 스위스와 프랑스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호숫가의 대표적인 도시인 스위스 로잔의 수변에선 개인 소유의 주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n Lausanne, no one private home along the lake. It is only along the lake. It is public land. You don't have any one family house or 20 family house, no tower. Despite the fact that you have many people living here, it means for the last 600 years, the last 6 centuries, the people here did not want any private person to have access to the lake. It has to be public access to the lake.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을 공공의 자산으로 남겨둔 이곳 사람들의 표정에선 여유가 넘칩니다. 덕분에 호수가 접한 강변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는 관공서와 공원뿐인데요. 바닥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깨끗한 강변에는 사시사철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레만호의 물을 별다른 처리 없이 직접 식수로 마십니다. 병에 들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생수보다 수돗물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호수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된 건 근래의 일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레만 호수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성세제가 급속히 보급되며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이 호수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It was not as good as now. Also, we have more fertilizer in the farming, and the fertilizers from the farming came into the lake earlier. You see, one reason why it was not as good as now is because of the fertilizers that the farmers are using. 강을 마주한 스위스와 프랑스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폐수 처리장을 계속 건설해 화학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는 걸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지만 호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추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도 크게 늘렸습니다. 전력 생산으로 인해 오염원이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레만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 중 하나가 됐습니다. 스위스 로자는 오염된 호수를 되살려 무공해 도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부산과 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질은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름엔 물론 겨울에도 녹조가 수시로 기승을 부립니다. 취수장을 지나 하구로 내려오면 강변에는 산업단지는 물론 불법 시설물까지 난립하고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오염물이 쌓인 강에선 수시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 물가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물의 도시에서 깨끗한 수질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생태계와 수변의 생태적 건강성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수질이 또 개선돼야 되고 물순환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물의 도시에서 핵심은 물순환인데 지금에 있는 구조는 수로가 어느 정도 살아있거든요. 그게 수로가 재질이 콘크리트냐 흙이냐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물순환의 흐름은 사라져 있지만 이 성토를 1.6m, 1.8m, 2m를 한다고 한다면은 물순환 자체가 완전 100% 달라져 있잖아요. 2등급 중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만 해서는 되진 않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유역이 전체적으로 김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또 지금 부산 도시공사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군데 같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바다가 접한 삼각주, 해수면의 상승과 집안 침하가 염려되는 이 지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지 아래에 국도 2호선이 있는데 그 국도 2호선 자체가 저희들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제 대책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또 우리나라 건설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초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에는 미리 1, 2년 전에 강제로 침하시켜서 침하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성토를 해서 그 부분을 그 안미를 집안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들어설 이 공간은 비행기와 철새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인공의 구조물이 이곳을 차지한다면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고민입니다. 낙동강 하구가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철새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먹이 공급 터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인간이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철새를 비롯한 자연 생태계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그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도시가 될 수가 없고 한번 반짝하다가 나중에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낙동강 강변점 100m를 이익해서 보존을 하고 또한 20만 평이 넘는 생태 습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2만 평의 철새 먹이터도 만든 상황에서 새물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층의 건축 공간 구조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변이 가지고 있는 천의 잠재력을 이제 투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국 최남단의 거대 도시 마이애미 외곽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입니다. 부산시 면적의 10배 달하는 드넓은 공원 안엔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After this, you guys have a wildlife show to go to. You'll get a chance to see some other animals we have out here. And at the end, get a chance to hold your own live alligator. 이 공원의 상징은 악어의 일종인 엘리게이터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Actually, the alligator population has come up. Come up? Right. Alligators are no longer on the endangered threatened list. As a matter of fact, in certain areas, they're overpopulated. 화려한 관람 시설이나 인공적인 탐방 코스는 없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탐방로를 따라 사람들은 그저 늪의 속살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The
beauty in the wildlife. When you walk this trail, you'll see all kinds of alligators and fish and the bird life. Like I said, these are ancient creatures who've been around forever, so any chance you get a possibility to see them, it's a good thing, I think.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대도시 마이애미 외곽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도시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방해 요소인데요. 그래도 마이애미시는 이 공간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과 어우러지는 자연이 도시를 더 가치 있게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오늘의 에버글레이즈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조만간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불통의 시대, 새로운 도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인구 3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이 정도의 친수 공간을, 그러니까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도시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의 긴 안목으로 이 물에 대한 고민들, 물과 도시와 사람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낙동강 하구 델타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실패를, 또 다른 누군가는 타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27,500채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지났습니다. 불안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돼서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 자본의 한계성, 그리고 또 자본의 논리,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층 규모의 주택 사업이 조성되었을 때 과연 그런 개발 사업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의문이 이제 제기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 아틀란티스는 자연의 경고도 자본의 논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래의 물의 도시, 새 출발점에 선 에코델타 시티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물은 자연이 혹은 신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보물이자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고 지구에서 물보다 더 가치 있는 자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대의 아틀란티스를 만났습니다. 물을 이용하고 혹은 물을 이겨내며 도시는 새로운 에너지원과 이야기를 담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생존과 도시 번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물. 임계점에 달한 도시의 물은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도시는 운명을 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못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